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천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힘드셨어요? 자, 용어가 막 새로 나와서 그래요. 방향까지 나와서. 그래도 시각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행성파트 들어가면 시각도 나온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학생들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실 때도 보니까 막 삼각함수, 복소수 이런 개념이 들어올 때 내용이 어려운 건 차후로 치고 이 용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약속이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더 쉽지 않나요?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41강 자전과 일주운동이에요. 어색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계속 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좌표계 공부하면서 일주운동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쵸? 익숙하진 않아도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거 볼게요. 자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전과 관련된 현상으로 선생님이 천체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국성, 출몰성, 그리고 전몰성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적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봐요. 적이 나와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게 머리에 하얗게 까맣게 먼 곳으로 가 있다면 기억합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뭐만 좀 보시면 되냐면 지평좌표계 그리고 적도좌표계에서 각각 방위각과 고도 그리고 적경과 저기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값이 커지고 표현하는가 요것만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선생님이랑 공부가 편해요. 자, 더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천체 일주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천체라고 하는 건 정말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요. 태양, 달, 별, 행성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 하루를 주기로 도는 운동입니다. 일주, 세계 일주 뭐 이러면서 일주, 하루를 주기로 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묘한 데에서 멘붕이 와서 언급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솜사탕처럼 막대사탕처럼 지구에 이렇게 막대가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돈다고 해서 그려주는 것 뿐입니다. 지구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아시죠? 자전축, 다시 말해서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입니다. 수직관계 누가 있죠? 네, 적도죠. 청구의 적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구의 자전선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성. 반시계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얼마의 속도를요? 한 바퀴 도니까 360도죠. 얼마 만에 한 바퀴 돈다고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1시간에 15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텐데요. 워밍업 두 번째 시간 때. 시간을 각도로 바꾸거나 각도를 시간으로 바꿀 때는 15를 나누거나 곱하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밍업 두 번째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런 거지. KTX가 이렇게 있어. 내가 KTX를 타고 있어. KTX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했죠?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때는 시속 300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창을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바깥쪽 배경들이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똑같은 원리가 어디라고? 우리는 지구라는 기구에 타고 있어. 실제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1시간에 15도 이렇게 자전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같은 속도 1시간에 15도 반대 방향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반대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다시 말해서 어디서 어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어떤 속도를 가지고 1시간에 15도 동일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네, 이게 바로
천체의 무슨 운동? 일주운동. 일주운동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천체 일주운동이라고 할 때 천체는 태양, 달, 별, 행성 모두 다 포함해요. 아시죠? 자, 이겁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 일주운동은 시계 방향이고 1시간에 15도구나. 또 기억할 거. 자전축과 수직인 건 적도. 따라서 자전축의 중심축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일주운동 나타나요. 이런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관측자 중심의 하늘, 천구상에서 표현할게요. 선생님 제일 많이 그려드린다고 했죠? 요거. 자, 전부 다 그리지 않고 절반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구의 북극보다 자전축으로 더 많이 그린다고 했죠. 수직관계는 항상 누구? 천구의 적도. 선생님 이 그림 진짜 많이 그려드려요. 여러분도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천정이죠. 관측자의 머리 위에요. 그럼 적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천구의 북극 자전축에서 좌우선을 따라서 내려온 여기가 무슨 점? 네, 북점이고 반대쪽이 남점이고 안쪽이 동쪽이고 바깥쪽이 서쪽이죠. 그럼 방금 공부를 했네. 일주운동은 무엇을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어디서 어느 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운동하는 거래요. 그럼 똑같이 적도에 나란하게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적도에 나란하게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일주운동.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남쪽 좌우선이에요. 항상 지날 때 어딜 지나지? 남쪽을 지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건 동쪽, 남쪽, 서쪽을 지나는 운동이구나. 다시 말해서 동남서 운동인데 우리가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동쪽에서 뜬다. 남쪽 하늘 제일 가운데 걸려있다. 그래서 남중한다. 서쪽으로 뭐한다? 진다. 뜸, 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태양이 뜨고 진다. 정오의 남쪽 하늘에 있다. 모두 뭘 표현한 거지? 일주운동을 표현한 거야. 완전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떤 천체들이 뜨고 지는 이런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 네, 이런 경로를 우리가 일주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주권은 뭐지? 일주권은 일주운동하는 경로, 일주권을 제일 쉽게 얘기하면 동남서, 동남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나란하지? 꼭 기억할 거. 적도면에 나란합니다. 적도면에 나란하게 그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제예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 좀 쓸게요. 적도면에서 일주운동하는 적도면에 있는 별, 적도면의 별이 무슨 운동을 할 때, 일주운동을 할 때 방위각과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을 여기 일주운동하는 거 동쪽에도 그려드리고 서쪽에도 그려드리고 남쪽에도 그려드렸어요. 동쪽과 서쪽에서 고도는, 고도가 뭐예요? 지평선에서 별까지 높이입니다. 지평선에 있네? 동쪽, 서쪽은 고도가 0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남쪽에 있는 별의 고도를 얘기할 때 이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도는 지평선에서 별까지 높이, 요거예요. 이 고도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2차원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네, 지평선이고요. 관측자의 머리 위 천정입니다. 뭘까요? 자전축이에요. 자전축과 수직은요? 어이쿠, 적도입니다. 됐죠? 자, 그럼 질문. 선생님 항상 뭘 파악하라고 했나? 90도. 천정, 다시 말해서 천정, 천저, 수직권과 지평선은 수직관계. 이렇게. 됐죠? 또 뭐라고 했죠? 적도와 자전축. 네, 천구의 북극입니다. 엄밀히는. 근데 선생님 자전축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여기도 어떤 거? 90도 관계죠. 천구 공부할 때 언급했습니다. 90도 관계를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기억해 두세요. 적도에서부터 관측자의 머리 위, 관측자의 머리 위를 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도라고 정의합니다. 주로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위도는 주로 세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도에서부터 관측자까지, 적도에서부터 천정까지의 각도를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거 몇 도라고 했어? 90도. 이게 세타면 여기 각은 뭐가 될까? 그렇죠. 전체 90도에서 세타를 빼는가?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지. 선생님, 이 각도 90도라고 했네? 그럼 이 각도 뭐가 될까? 여기가 90도니까, 세타니까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선생님, 이 각도 90도라고 했네요? 요 각은 다시 뭐가 될까? 네,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자전축. 천구의 북극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이 별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고도가 뭐죠? 지평좌표계에서 y값에 해당된다. 어디서부터? 지평선, 이게 지평선이라고 했잖아. 지평선에서 별까지의 높이를 고도라고 합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지?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뭐였지? 위도, 즉 두 값은 같아요. 이 별이 뭘까? 이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입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선생님이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좌표계는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좌표계가 아리송하면 다시 책을 보고 오셔야 돼요. 고도, 지평좌표계에서 y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럼 해결이 됐어. 뭐냐? 짜자잔. 앞으로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자, 선생님이 적도에서부터 천정까지 요 각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세타라고 한다면 전체 9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마?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왜 할까? 자, 옆에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적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일주권을 그려보면요. 일주권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일주권과 그 다음 이런 지평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얼마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요 각이 되겠죠. 마찬가지 적도면도 일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요 각과 요 각도, 지평선과 이루는 각, 요 각이 되겠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지평선, 일주권, 요 각들은 얼마인가? 모두 어떨까? 같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적도에서 관측자까지는 위도 세타고 나머지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 게 뭐다?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는 모두 9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90도 마이너스 위도,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정리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런 거지. 자전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일주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주운동하는 경로로 동남서다, 적도에 나란하다,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다. 세 개만 기억하면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별들이 일주운동하는 걸 쳐다본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적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관측자 여기 서 있어. 그랬을 때 일주운동하는 걸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죠. 이렇게 운동. 내가 이렇게 관측자 서 있었을 때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뜨고 지는 게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일주운동은 자전축과 수직관계는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와 나란하게 자전축을 중심축으로 이렇게 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전축,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이런 일주운동이 나타난다고. 그럼 이번에는 북점, 다시 말해서 북쪽 하늘을 바라봐요. 그럼 각각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요. 좀 과장돼서 크게 그리면 별들이 아이쿠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뜨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남쪽, 동쪽, 서쪽을 다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북쪽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별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 그림 두 개를 선생님 나눠볼 텐데, 선생님 얘기했죠. 사실 남쪽 하늘이 아니라 동남서가 다 보이는 걸 가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동쪽만 바라보고 남쪽만 바라보고 서쪽만 바라볼 때를 볼게요. 그건 우리 교재에 있는 사진 한번 참고하도록 합시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북반구 중위도, 뭐 우리나라가 되겠죠. 일주운동 궤적. 이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많이 보신 그림은 이거. 요거.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학교 개포고등학교 교무실 선생님 자리 딱 앞에 보게 되면 일주운동 사진을 딱 붙여놨습니다. 느낌 오시겠지만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동남 서쪽보다는 북쪽 하늘 사진 찍는 걸 훨씬 좋아해요. 엄청 있어 보이잖아. 작품성이. 그쵸?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건 어떻게 사진을 찍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삼각대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를 노출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 노출을 좀 길게 이렇게 두면은 이런 별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거야. 서울의 야경 사진 보신 적 있죠?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빛들만 쫙쫙 선이 가 있는 그 사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찰칵 찍지 않고 찰칵 이렇게 찍는 느낌?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궤적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궤적을 보고 일주운동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느껴지고요. 이쪽 방향성이고요. 이런 방향성입니다. 그럼 이 사진만 보고도 어떤 하늘인지를 아셔야 돼. 동쪽 하늘이고요. 남쪽 하늘이고요. 서쪽 하늘입니다. 왜? 방금 했잖아요. 자전축이고 적도면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뜨고 지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반구에서 어떤 천체를 관측한다라고 한다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뜨고 지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문제 풀게 되면 더 많이 그리게 되는 사진인데요. 남쪽을 바라봤을 때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 서쪽 이 방향성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뭐라고 했지? 남쪽과 반대쪽에 있는 건 북쪽.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네,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항상 남쪽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방향? 동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서쪽 하늘도 시계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방향성. 네,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남쪽 하늘일 때는 왼쪽이 동쪽이 되고 서쪽이 돼서 요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성. 여기가 동쪽 하늘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자, 방위표를 볼게요. 방위표를 여기다 남겨둘게요. 동쪽 하늘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됐죠? 네. 북쪽이고요. 남쪽입니다. 서쪽 볼게요. 여러분 서쪽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북쪽이고 남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성이지만 북쪽 아래에서 남쪽 위로, 북쪽 아래에서 남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서쪽은 어떻게 된다? 남쪽 위에서 북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것보다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짠! 요 사진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요 궤적상만 보고도 어느 하늘인 걸 알아야 되지? 네, 북쪽입니다. 여기 북쪽 하늘이에요. 동심원상으로 나타나는. 그럼 보세요. 자, 북쪽이면 이번에는 이쪽이 뭐가 되지? 서쪽이 되고요. 여기가 동쪽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일주운동은 어디서 어디라고 했어? 동쪽 방에서 서쪽 방향이죠. 아, 동에서 서. 그럼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선생님 동을 너무 강조했네. 동쪽에서 서쪽.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북쪽 하늘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북쪽 하늘은요. 모양이 동심원 형태라는 거. 똑같이 동에서 선을 그려보면 여기는 시계 방향이 아닙니다. 일주운동 방향이. 그래서 그냥 반시계라고 해도 돼요. 왜? 여러분 여기가 남쪽 하늘이면요. 남쪽 하늘을 가정할 때는 왼쪽이 동이 되고 오른쪽이 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시계라고 해. 근데 여기는 동서가 바뀌었죠. 왜? 북쪽 하늘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반시계라고 해도 여기는 틀리지 않아요. 됐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방향성? 반시계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럼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왔죠? 자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죠. 다시 말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고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와 나란하게 자전축을 중심축으로 했을 때 이런 방향성이라고요. 그럼 자전축에 있는 청구의 북극에 있는 별이 뭐지? 네, 북극성이라고 했죠. 동심원의 중심에 있는 별이 바로 무엇이다?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북극성이에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또 뭐라고 했지? 앞서 문제에서 지평선에서 북극성까지 높이, 이거 뭐지? 고도죠. 북극성의 고도는 무엇이다? 그 지방의 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것부터 정리합시다. 동심원 형태로 일주운동이 나타나네. 어느 하늘일까? 북쪽 하늘입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나네. 전부 궤적상입니다. 청구의 적도도 일주권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천체가 청구의 적도에서 일주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궤적상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지네요. 동쪽 하늘이에요. 첫 번째로 파악할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북쪽 하늘이다, 동쪽 하늘이다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각각 어느 하늘인가? 두 번째 질문 둘 중에서 위도가 더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인 것은? 그럼 뭘 구해야 될까? 각각의 위도를 구해야 되겠죠. 동심원의 중심에 있는 이 별이 뭐죠? 북극성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북극성에 지금 고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에서부터 별까지 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북극성의 고도가 얼마? 40도. 이 40도가 바로 뭐지? 그쵸?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네, 나는 위도가 40도네요. 됐죠? 선생님 그러면 가는 위도를 어떻게 알죠? 뭘까 이건? 이거 전부 일주권이야. 전부 궤적이 일주권이야. 그럼 봐요. 일주권과 청구의 적도도 일주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얼마라고 돼 있죠? 40도야.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일주권 공부했을 때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는 뭐다? 네, 90도 마이너스 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도 얼마? 네, 여기 위도는 50도가 되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는 가가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알겠지? 완전 중요해요.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완전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죠. 이건 역시. 됐나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계속 우리 어디만 설명했지? 우리가 설명하는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에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운동.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관측자가 이렇게 적도, 중위도에 서 있는 관측자가 관측한 일주운동만 보여줬어. 어떻게? 자전축이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다면 항상 어떻게 일주운동이 나타난다? 적도와 나란하게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주운동? 지평선에 비스듬히 뜨고 지는 운동을 하는 것만 보여줬어. 됐죠? 그런데 중위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일주운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좀 극단적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적도 한번 보죠. 적도 지방 사람들이 보는 별들의 일주운동은 어떠한가? 그럼 봐요. 관측자가 자전축이고 적도입니다. 그럼 관측자가 어디 서 있다는 거야? 적도에 있죠. 그럼 똑같이 그릴게요. 청구에 여러분, 청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지? 항상 누구 중심? 관측자 중심이죠. 여기가 지평선이에요, 여러분. 관측자의 머리 위를 뭐라고 하죠? 천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야? 적도에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럼 뭘까? 지평선이자 동시에 뭐가 될까? 네, 지평선이자 동시에 자전축이 됩니다. 자전축. 선생님이 자전축과 항상 수직 관계는 뭐다? 적도라고 했죠. 그럼 이게 바로 뭘까? 천정이자 동시에 적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북쪽, 남쪽입니다. 저기 안쪽이 동쪽이고요. 바깥쪽이 서쪽이에요. 일주운동 뭐지? 동에 서서. 그럼 그리세요. 적도에 나란하게 동에 서서 이렇게 뜨고 지는 운동입니다. 뜨고 져요, 뜨고 져요. 그럼 적도에서는 관측자가 봤을 때 모두 어떻게? 지평선의 어떤 관계? 아, 수직으로 별들이 뜨고 지는구나 파악할 수 있어. 그쵸?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세 번째. 극지방 볼게요. 극지방. 주로 북극지방을 언급할 겁니다. 이번에 극지방이니까 자전축을 중심으로 적도에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드린다면 관측자는 어디 있는 거야? 이번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럼 똑같이 청구를 그려. 청구를 그려. 청구는 꼭 기억합니다. 관측자 중심의 하늘이에요. 지평선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못 외우면 안 돼요. 관측자의 머리 위 어디지? 천정이야. 근데 이번에는 극지방 사람이래. 그럼 천정이자 동시에 뭐가 될까? 동시에 자전축이 되는 거야. 자전축과 항상 수직은 뭐지? 적도. 그럼 지평선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적도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일조운동은 어떻게? 적도에 나란하게 동에서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극지방에서는 이런 운동이 나타나겠죠. 이번에는 지평선에 어떻게? 지평선에 나란하게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조금 더 발전해 볼게요. 쫙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 얼마라고 했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도는 위도가 얼마? 0도. 극지방 위도가 얼마? 90도. 그럼 90도 마이너스 세타 값은 얼마가 될까? 90도 마이너스 위도는 90도가 되는 거고요. 90도 마이너스 90도니까 0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평선의 수직, 지평선의 나라.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나 저렇게 접근하나 같은 결과가 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 일주운동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짜잔! 더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 절반만 그려드렸어요. 자, 위도에 따른 일주운동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것?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비스듬히 뜨고지는 게 보이죠? 비스듬히 뜨고지는 게 보입니다. 됐죠? 근데 적도는 어떻게 돼요? 적도는 모두 지평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극지방은 어때요? 지평선은 모두 나란하게. 나란하게. 이렇게 돼 있죠.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도지방은 모든 별이 지평선에 뜨고져요. 모든 별이.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떤 걸 관측한다고 하잖아. 어떤 관측을 할 때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이 지평선이다. 지평선. 그럼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에 있어야 되고 태양은 항상 지평선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는다고 해요.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에,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관측이라고 할 때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모든 별이 뜨고지네요. 제일 많은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극지방요.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해볼게요. 지평선 아래로 안 내려가.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백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태양이 이렇게 돌기도 해요. 지평선 아래에서 뱅글뱅글. 지평선 위로 뜨지 않겠죠? 이런 걸 우리가 극야라고 얘기합니다. 즉 극지방에는요. 지평선 위로 지지 않거나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별들만 존재해요. 지지 않는 별을 주극성, 뜨지 않는 별을 점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적도는 모든 별들이 뜨고진다고 했죠. 뜨고진다, 출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위도 지방은 청구의 북극 주변에는 계속 뱅글뱅글 돌아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죠. 주극성도 있고요.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요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면 뜨지 않겠죠. 점몰성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스듬히 뜨고지는 출몰성도 모두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럼 주극성, 출몰성, 점몰성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해 볼게요. 뭐냐? 자, 지금부터 선생님 뭘 할 거냐면 주극성, 그리고 출몰성, 그리고 점몰성의 적위 범위를 알아볼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좌표계를 모르면 오늘 공부할 때 계속 막혀. 자, 선생님 설명은 드릴게요. 적위 뭘까?
적도 좌표계에서 어디에 해당됐죠? y값에 해당됐죠. 저기값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때 위아래 값으로 움직여요. 적도는 얼마? 저기값이 0도입니다.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입니다. 적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북극에 갈 때 90도고요. 적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남극으로 가도 여러분 90도예요. 그런데 둘 다 90도니까 방향상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지? 적도에서 어떻게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어떻게 0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갈수록 저기값이 작아져요. 또 하나 기억할 것, 연습 하나 해봅시다. 어떤 별이 여기 있다면요. 저기값은 이 별이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별 하나 더, 요렇게. A별, 그리고 B별. 저기가 더 큰 것은 A별입니다. 자, 저기가 더 클 때는요. 적도에서 멀수록 저희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북극, 청구의 북극입니다. 뭐죠? 여기 북극성이 있죠. 청구의 북극 혹은 북극성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어떤 별의 저기가 클 때는요. 적도에서 멀수록, 물론 북반구 기준입니다. 항상. 적도에서 멀수록 저희가 크다. 혹은 청구의 북극, 청구의 북극성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크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뭐라고? 적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겠다고? 주국성, 지지 않는 별. 전몰성, 뜨지 않는 별. 출몰성, 뜨고 지는 별의 무슨 범위? 적이 범위를 알겠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실은요. 외우면 돼요.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의 저기를 외우면 돼.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좀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증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겠지? 패스하셔도 됩니다. 왜? 시험에 증명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주국성이냐 출몰성이냐 전몰성이냐만 물어볼 거예요. 됐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가정 하에 선생님 그림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도 청구를 그려드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구의 형태를 그리지 않고 2차원으로 그릴게요. 그럼 관측자의 머리 위, 그 다음에 관측자 서 있는 거. 어휴, 힘이 빠졌어요. 자, 청구고요. 청구, 그 다음에 관측자 서 있는 각각 천정, 천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지평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 수직관계. 선생님 뭘 그린지 아시겠죠? 수직관계를 그려드린 겁니다. 수직.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린 거. 뭘까? 네. 청구의 북극. 선생님 자전축으로 더 많이 그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도가 될 겁니다. 적도. 조금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적도. 둘 다 어떤 관계? 네. 역시 수직관계입니다. 됐죠? 자, 보세요. 여기가 지평선이야,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어떤 별들의 일주권을 그리세요. 일주권은 뭐죠? 어디에 나란해야 되죠? 적도에 나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권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적도에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한 4개만 그려드릴게요. 적도에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이게 일주권이야. 선생님 붉은색으로 그린 게.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요. 여기가 뭔데? 청구의 북극. 다시 말해서 뭐가 있지? 북극성이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돌고 있는 거겠죠? 뱅글뱅글. 됐나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방금 정리한 거. 적도는 저희가 얼마였지? 0도. 선생님, 청구의 북극, 북극성은 얼마라 그랬지? 플러스 90도. 아래쪽에는 뭐라고 했죠? 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그려드릴 수가 있겠죠? 별이 어떻게 있다면. 됐나요? 그럼 질문을 할게요. 자, 이 그림에서 전몰성의 그림을, 출몰성부터 합시다. 출몰성이 어디까지일까요? 죄송합니다. 주국성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주국성을 먼저 그려보시고요. 혹은 전몰성을 그려보시고요. 혹은 출몰성을 그려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별 볼게요. 여기 어떤 별이 있다면 별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게 지평선이래. 이 별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내려가지 않아. 뭘까요? 주국성이겠죠. 조금 더 위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도네. 아, 내려가지 않는구나. 북극성은요? 네, 북극성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이 별을 관계로 위쪽은 모두 뭐다? 네, 주국성입니다. 됐죠? 여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이 별. 이 별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이게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위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아요.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별 뭐라고 하지? 전몰성. 더 내려서 그려볼까요? 뜨지 않아요. 밑에 있는 별 뜨지 않아요. 아하! 이 별을 기준으로 더 이렇게 갈수록 뭐다? 전몰성의 범위를 가지는구나. 그러면 이 사이값들, 요 사이값들은 전부 뭐가 될까요? 이 사이값이 바로 출몰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다? 주국성, 전몰성, 출몰성의 적위 범위를 알고 싶잖아요. 적위가 뭐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계값이 되는 별이 뭐지? 이 별과 이 별이죠. 그럼 이 별의 적위값 어떻게 되죠? 적도에서 별까지, 적도에서 별까지 이 각도를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적도에서 천정값이 값을 뭐라고 했죠? 위도, 세타라고 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 전체가 90도니까 이 각은 90도 마이너스 위도, 세타가 되는 것이고 두 각 역시 어떻게 된다? 막꼭지가 하니까 이 각도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적도 위 쪽이 방해되는 거고 적도 아래 방향이 되죠. 적도 위쪽은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고 적도 아래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값 다 알았나요? 그럼 경계값, 저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북극성 플러스 90. 경계값 얼마가 된다고요?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주국성, 전몰성, 출몰성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주국성 같은 경우에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90도까지가 되는 것이고 전몰성은요. 네,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출몰성은 그 경계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주국성, 전몰성, 출몰성의 적위 범위를 좀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조금 더 그 발생 원인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국성, 전몰성, 출몰성만 기억.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왜 선생님이 결론만 기억해도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위도 37도입니다. A라는 별이 있는데 A라는 별의 적위는요 30도예요. 적이에요. B라는 별이 있는데요. B라는 별의 적위는 70도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두 별 중에서 주국성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앞의 내용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주국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90도부터 90도 마이너스 세타 범위를 가진다고요. 그럼 위도 37도를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37을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53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은 53도부터 플러스 90 범위를 가질 때 어떻게 된다? 주국성이 된다는 거죠. A와 B 중에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B별. B별이 주국성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네, 기억합니다. 우선 주국성, 전몰성, 출몰성이 뭔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맥시멈들을 기억합니다. 저기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충분하다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적위의 정의를 이용하고 천국의 북극, 그 다음에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에선 저희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면 요 그림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는 건 뭐다? 사실 오늘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무엇이다? 자전. 거기에 따라 무엇? 일주운동.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북극성의 고도는 무엇이다? 그 지방의 위도라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수치가 뭐다? 지평선과 무엇이 이루는 각도는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게 뭐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방금 출몰선, 전몰선, 그리고 주국성의 적위 범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 정리 보죠. 천체의 일주운동 완전 중요하죠.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전은 반시계. 왜 선생님이 시계 반시계를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자전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서에서 동이고요. 천체의 일주운동은 뭐라고요? 일주운동은 시계 방향입니다. 동서 방향이고 1시간에 15도입니다.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각도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거나 시간을 각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뭐 시각이 뭐 조금 더 정확하겠죠. 항상 15도를 나누거나 곱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주 활용이 될 겁니다. 중심축은 지구 자전축이고요. 청구의 북극이죠. 결국은 청구의 북극 남극이고 청구의 북극 방향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청구를 공부했지만 주로 자전축을 더 많이 그려드려요. 항상 일주운동은 어떻게 된다? 적도에 나란하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전반적인 거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권, 일주운동 경로이죠. 뭐다? 동남서 운동입니다. 일주운동이 뭐냐? 물어보면 자전 때문에 나타나. 동남서 운동이야. 뜨고 지는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항상 기억해요. 적도와 나란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청구가 전체가 나오든 자전축 방향이 반대이든 지평선에서 그려지든 여러분이 그림 찾기가 조금 쉬워랍니다. 적도에 나란하다 꼭 기억하시고 이루는 각이 얼마다?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완전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 더 기억할 것. 북극성의 고도는 무엇이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이다. 다시 없이 중요합니다. 지구 공전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거 3개가 식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북극성의 고도, 그 지방의 위도고요. 하나가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 90도 마이너스 세타고요. 또 하나가 다다음 시간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남중고도식이 있습니다. 3개는 정말 중요해요. 네,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전반적인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259쪽 문제인데요. 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 자전과 관련된 거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주운동을 하는 별들은 1시간당 15도씩 회전한다. 뭘까?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써드린 거. 한 바퀴 돌아요. 360도를 돌아요. 얼마 만에 돌아요? 24시간 만에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시간에는 15도예요. 요거 말이죠. 1시간에 15도씩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든 천체가 뜨거워져. 같은 속도. 어떤 속도? 1시간에 15도씩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1번 옳은 설명이네요. 두 번째 볼게요. 북극성 주변의 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청구상에서 그려드리면 자전축이고요. 적도라고 할 때 북극성 여기 있죠. 청구의 북극 방향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세워서 그려드리면 자전축입니다. 북극성이 있죠. 항상 적도와 수직이에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운동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관측자의 하늘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북쪽 하늘에 보게 되면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심에 북극성이 있어. 그런데 북쪽 하늘이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기 때문에 일주권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무슨 방향? 꼭 기억합니다. 반시계예요.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일주운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옳은 설명이고요. 청구상의 별들은 천정을 중심으로 일주운동한다. 선생님 뭐라고 했지? 천정이 아니라 무엇? 중심은 자전축. 천정이 아니에요. 자전축. 우린 북반구니까 청구의 북극. 청구라는 글자 생략했습니다. 혹은 뭐지? 북극성을 중심이에요. 어디에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계속 4번 볼게요. 남동쪽에서 뜬 별은 남서쪽으로 진다. 하나만 기억할게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일단 오늘 설명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정말 많이 그려드리죠.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그리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같이 그려야 돼요. 자, 자전축이고요. 적도입니다. 이렇게 적도가 그려져요. 북, 남, 동, 서입니다.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진다는 건 남동이에요. 남서예요. 이렇게 뜨고 진다는 거야. 뭐 북동에서 떠서 북소, 죄송합니다. 북동에서 떠서 북소로 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북동, 북서. 결국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됐죠? 그럼 4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볼게요. 천체가 정남쪽 하늘에 위치할 때 남중이라고 한다. 네, 항상 남쪽 자우선을 지난다고 했죠?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했을 때의 높이, 이걸 우리가 남중고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남중고도, 이때의 높이, 남중고도는 지구의 공전을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됐죠? 그럼 틀린 설명 몇 번?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하나만 기억합니다. 일주운동은 동남서 운동이라는 거. 어디에? 중심축이 자전축이고 어디에 나란해야 된다? 적도에 나란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난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다. 오늘 핵심, 지구의 자전에 의한 무엇이다? 천체의 일주운동입니다. 모든 천체가 다 해당된다 그랬어. 어떤 거? 태양.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남중하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달, 그 다음에 행성, 그리고 별. 이 별은 태양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태양은 태양이라고 얘기하지 별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이 행성이랑 달을 공부할 때도 이 개념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일주운동에 따라서 관측되는 언제 보이니? 어디서 보이니?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언급할 거고요. 이때 선생님이 워밍업으로 관측되는 시각과 방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물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 지난 시간부터 한 좌표계, 이번 시간 일주운동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좌표계도 여기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시간 거 마무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제 뭐 들어가면 될까? 공전, 지구의 공전 현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구 공전할 때도 좌표계가 또 나와요. 항상 앞에 것들 숙지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공부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42강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